김대호 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9번을 풉니다. 9번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중 두 번째 항목 비거주용 건축물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 자,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할 때 중개계약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확인 설명서를 같이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 설명서의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주용 건축물, 두 번째가 비거주용 건축물, 세 번째가 토지용 건축물, 네 번째가 임목등기 공장재단에 관한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거주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양식하고 비거주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양식,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끔씩 토지에 관한 확인 설명서도 나오죠. 자, 토지에 관한 확인 설명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거주용 건축물과 비거주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대한 비교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거주용 건축물은 상가 건물을 말합니다. 주택이 아닌 걸 말하죠. 상가나 빌딩, 일반 건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확인 설명서는 반드시 확인 설명 자료, 확인 설명 근거 자료, 그다음에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해서 주인한테 요구하는 사항 칸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하는 근거 자료 또는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했던 사항을 확인하는 칸이 있어요. 확인 설명회 때 등기부 등본을 보고했냐 또는 권리증을 받냐,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이거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을 했던 근거 자료를 체크하는 칸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임대인 또는 매도인에게 물건의 상태에 관한 어떤 자료 요구를 했으면 그 자료를 요구했다는 그 칸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세부 확인 사항이 있다. 기본 확인 사항은 그 건물의 주변 사항에 관련된 어떤 확인 설명 사항을 설명하는 걸 말합니다. 등기에 대한 소유 관계라든가 또는 등기상의 권리 관계 또는 그 건물 외부에 있는 어떤 관리 상태 또는 주차장 상태, 외부 환경에 대한 상태를 적는 칸을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중개했던 그 대상물 안을 직접 내부 구조를 직접 적는 칸을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기본 확인 사항은 내가 중개했던 대상물의 바깥에 있는 외부 환경을 설명하는 거고, 세부 확인 사항은 내가 중개했던 대상물의 기본 내부 구조를 확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했던 그 칸이 있고, 두 번째는 기본 확인 사항, 세 번째는 세부 확인 사항이 있다는 거.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이 구별된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거주용 건축물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먼저 확인 설명했던 근거 자료를 표시하는 칸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근거 자료를 표시한 칸, 그리고 주인에게 또는 임대인 또는 매도인에게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해서 자료 요구를 했으면 자료 요구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사항을 표시하는 칸이 있다. 그리고 나서 기본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 확인 사항은 중개 대상물의 외부 환경을 설명하는 칸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본이겠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토지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적습니다. 토지, 소재지, 면적, 지목 또는 건축물의 내진 설계 여부 또는 위반 건축물 여부를 적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외에 등기상의 권리관계를 적습니다.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습니다. 민간 임대 등록 여부도 적겠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공포상의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지 조건을 적습니다. 입지 조건은 외부 사항이죠. 도로와의 연계성, 대중교통, 주차장, 이것을 적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보다는 입지 조건이 적는 칸이 좀 많이 적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학교 위치까지 적습니다. 또는 근린생활시설, 백화점, 병원에 대한 위치까지도 적는데, 비거주용 건축물에는 학교, 교육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위치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 도로와의 연계성, 대중교통, 주차장 정도를 적습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경비실이 있는지, 관리 주체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칸을 적습니다.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적습니다. 비거주용 건축물은 일반 상가,
건물을 말하기 때문에 비선호시설 유무를 적지 않습니다. 그죠? 예, 주거가 아니니까 쾌적한 환경에 대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생활의 편리를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비선호시설 유무를 적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거주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 유무를 적는 칸이 없습니다. 거주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만 비선호시설 유무를 적습니다. 비선호시설 유무에 관한 사항은 비거주용 건축물에는 없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개업자 세부 확인 사항이 들어갔죠. 세부 확인 사항은 중개 대상물의 내부 구조를 적습니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이 있는지를 주인에게 물어보는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내외부 내부 구조상의 문제를 적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소방시설도 비거주용 건축물은 소화전, 비상벨 여부를 적습니다. 난방, 연료 공급 방식,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상업용은 오수, 정화, 시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기 용량 이런 것은 없어요. 근데 상업용은 오수, 정화, 시설 용량은 기재하게 돼 있죠. 전기 용량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내부 시설 적는 것을 세부 확인사항이라 그럽니다. 벽면의 균열, 누수 이것은 없죠. 도배 상태, 또 환경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벽면의 균열이나 누수는 적을 수가 있죠. 하지만 도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도배와 환경 조건은 적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크게 거주용과 비거주용, 그리고 토지, 그리고 네 번째 임목등기 또는 공장재단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다. 크게 네 종류인데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은 거주용과 비거주용, 그리고 가끔씩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 기본사항 적는 것을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번 문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비거주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기본 확인사항은 중개대상물의 외부 환경을 주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1번 소재지, 면적 등 대상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도 들어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적는 칸이 있어요. 공법상의 제한, 그 다음에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이거 적는 칸이 있습니다. 하지만 3번 비거주용 건축물에는 비선호시설 유무에 관한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비선호시설 유무에 관한 사항은 거주용과 토지에만 적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용 건축물에는 비선호시설의 유무에 관한 사항을 적는 칸이 없다는 거, 정답은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에 비거주용 건축물의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 설명이 아닌 것은 3번이 정답이죠. 비선호시설 유무에 관한 사항은 주거용 건축물에는 확인설명서 양식이 없다. 그리고 4번 관리주체, 관리에 관한 사항 적는 칸이 있습니다. 비주거용이든 주거용이든 관리주체, 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다는 거. 5번 소유권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적는 칸이 있죠. 그래서 9번 정답은 확인설명서 중에 비거주용 건축물에는 기본 확인사항 칸이 없는 거. 3번 비선호시설 유무에 관한 사항은 비거주용 건축물에는 적는 칸이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거주용 건축물과 토지에는 들어있습니다. 거주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 유무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는데 비거주용 건축물에는 비선호시설 유무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의 정답은 3번으로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반복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제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